안녕하세요. 꽃교경제 아나운서 오수연입니다. 오늘은 NH금융연구소 김홍련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홍련입니다. 네,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60세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요. 박사님은 노년에 제일 먼저 뭐가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제 노년의 꿈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정말요? 그렇다면 먼 훗날에 박사님이 쓰신 영화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영화에 좀 출연 좀 시켜주세요. 네, 뭐 길 가는 행인 1 정도로 시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꼭 그거라도 시켜주셔야 돼요.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수연 아나운서께서는 노년에 뭐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노년에는 좀 건강하게 여유롭게 좀 생활하는 게 꿈이에요. 그건 꿈이 없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꼭 꿈입니다. 네, 박사님, 그럼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 주제는 일본 고령층 고용 특징과 시사점입니다. 박사님,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곧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뭔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은 지난 2005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시점을 초고령 사회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년 후인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일본이 겪고 있는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고용 특징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일본의 고령층 고용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본의 경우 고령층의 구직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고령 세대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좀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기에는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상황인데요. OECD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고령 세대의 상대적 빈곤율 평균이 12.4%인데 비해서 일본은 19.4%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이 되어서도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을 하는 노인들의 수가 줄지 않게 되는 것이죠. OECD 평균보다 빈곤율이 높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기 좀 창피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49.6%입니다. 일본 대비 약 2.5배 수준인 거죠.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은 그런데 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의 고령층 빈곤율이 이렇게 높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오수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일본은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일본은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고령층에 대한 고용 이슈가 지속되었지만 선제적 대응이 좀 미흡했던 거죠. 또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1998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어서 실행력이 낮아졌던 것이 일본 노령층의 고용 여건 개선이 지연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상황을 옆에서 잘 지켜봤으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겠죠? 네, 그렇게 되고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2005년도 이후 우리나라 고령화 대응 정책은 멈춰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1998년에 완료한 60세 정년 의무화가 우리나라는 내년에나 완료될 예정이니까요. 우리나라 고령화 정책 대응이 일본에 비해서 약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앞서는데요. 일본의 고령층 고용의 또 다른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또 다른 특징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농업, 서비스업 등과 같은 낮은 보수의 직종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용 구조가 매우 취약해진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와 반대로 고령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고령층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년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 60세 이후부터는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농림업이나 서비스, 운반, 청소직 같은 낮은 보수 직종의 고용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자영업자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고령층의 고용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본의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에 따른 대비는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일본보다 열악한 노인 세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박사님 너무 안 좋게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정부와 기업 등이 노력을 한다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수연 아나운서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20년 전부터 이러한 위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왔고요. 하지만 일본의 장기간 경제 불황과 또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 비용 상승 우려 등 이런 근시안적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10년 동안 획기적인 정책과 또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지겠지만, 일본의 경우도 20년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물론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라 생각돼서 걱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 농협금융 차원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게 된다면 좋은 금융 전략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수연 아나운서께서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같이 노후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소액으로 연금 저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노후 대비 상품을 생각하고 있진 않은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아직 노후 대비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은퇴 전 고령화에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인식 제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대응을 아직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아닌 농협이 선제적으로 캠페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은행연합회, 보험협회와 같은 협회 등과 함께 캠페인을 함께 한다면 의식 제고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대표 노령연금 상품 등을 홍보하게 된다면 많은 수의 부동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장 노후 대비 상품을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농협은행과 농협생명 등에서 출시한 노령연금 상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NH 올 100 플랜 연금 같은 상품인데요. 하지만 왜 이러한 노후 대비 상품을 젊었을 때부터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연금 상품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암울한 미래를 대비한다는 취지라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상품을 구매하시지 않을까, 가입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긴 노년의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융과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7일 S&P에서 7월 케이스 슐러 지수를 발표합니다. 미국 주택시장 가격 흐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향후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선제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일에는 우리나라 9월 소비자 동향지수가 발표됩니다.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침체 가능성을 보인 국내 내수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0일에는 9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발표합니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기업 경기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농협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꽃교경제 금융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혹교경제 방송 시청 후 농협방송 카카오톡으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신간 도서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꼭이요.